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런 빚은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어떻게든 변제해 나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예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고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 그러니까 2030, 영끌 쪽에 개인회생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흔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시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해 통계를 봤는데요. 무려 한 달에만 1만 명 정도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절반이 2030 세대였습니다. 우리 주식, 비트코인 이러한 투자를 빚내서 투자하는 걸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비투, 영끌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신청자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파산도 있고 회생도 있는데 나는 개인 회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 회생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건은 3가지고요. 개인회생은 내 채무를 전부 파산해서 그냥 면책이 아니라요,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변제할 수 있는 액수를 찾으면서 변제하는 건데요. 이 변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유튜브에서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요건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즉, 채무가 많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급여소득자도 가능하고요. 자영업자도 가능한데 내가 변제할 수 있는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채무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총 채무액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담보 채무라고 하죠. 우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든 이러한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요. 실무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변호사님 저 집은 경매로 넘기기 싫어요, 이런 문의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6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경매를 넘기지 않으면서도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개인회생 기간이 끝난 후에 변제하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파산하고 회생의 차이점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파산보다 회생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빚이 더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서 갚아 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채무액도 15억 원 미만, 10억 미만 등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 변호사님, 우리 더든든 법률사무소에서도 개인회생 많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곧바로 변제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첫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우리 채무자들이 생활을 안정하고 변제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무실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요즘에 2년 변제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걸로 보통은 변제 계획을 법원에서 세워주시는데, 2년 변제 제도라는 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2년 미만은요,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입니다. 즉, 만 30세 미만의 20대 청년들은 2년만 변제를 해라.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사실 이제 은퇴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2년 동안 변제를 하는데요. 사실은 법원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르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는 더 변제를 해라, 이런 보정 권고가, 이게 개인회생은 보정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정말 책임지고 처음 상담부터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고 2년 정도로 변제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거네요. 2년 변제를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해서 얻어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변제 계획이나 채무 내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써내야 되고, 이때 신청서를 잘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투자나 이 지역별로도 2년 변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들쑥날쑥 조금씩 다르긴 하기 때문에 잘 변호사와 협력해서 서류를 잘 정리하고 법원에 왜 내가 2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지 변제 계획안을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끌족 그 원인 말씀하실 때 해주신 것 중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런 빚은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도박이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의 문의도 많았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받아냈는데요. 사행성 투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채무 같은 경우는요, 변제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어떻게든 변제해 나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국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행성 투자나 뭐 흔히 비투 연끌,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를 잡고 이러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서를 내실 때 아니면 보전이 나왔을 때 다시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고 이 빚이 왜 생겼는지를 신청서를 잘만 낸다면 도박이나 투자 같은 약간의 사행성이 있는 빚도 회생을 하실 수 있다, 재출발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2030 세대 중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30은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 많이 졸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의뢰인분이 기억나는데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계속 채무도청 알림 전화, 문자가 와서 이렇게 심장이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찾아오셨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마시고요. 결단은 빨리 해야 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채무를 내가 탕감받는다고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채무자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채무를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채무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시면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로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바로 이게 개인회생이 된다 안 된다 검토해드리고 서류 작성부터 모든 과정을 조력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상담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상담소.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